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사내 커플이고 전 28, 남친 32살. 만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이녀 중 둘째이고 남친은 오남매 중 막내입니다. 막둥이죠. 둘이 성격이 정말 비슷한 면이 있어서 좋을 땐 정말 좋지만 한번 싸우고 하면 큰 싸움이 돼버려요. 근데 차이점은 남친이 자존심 엄청 세고 미안하단 말을 하는 걸 정말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소한 말다툼조차 미안하다 소리하면 정말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삐지거나 화를 내면 이해를 못해요. 연애를 하면서 서로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고 말 한마디에 서운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냥 화내다가 그래 그냥 서운하다고 얘기하면 되지 왜 화를 내고 있나 싶어서 미안하다고 그냥 그때 서운했다고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소한 것까지 서운하고 삐치면 자기가 어떻게 맞춰줘야 되냐고 답답하답니다. 저랑 결혼할 거 생각하면 숨이 막히고 답답하다는 소리를 몇 번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럼 연애를 왜 합니까? 다 그렇게 알아가려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는 찜질방에 갔는데 옷 갈아입고 몇 층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다 준비하고 나와서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길래 아, 씻고 오자는 거였나 하고 저도 다시 씻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안 오더군요. 찜질방 가서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없더라고요. 1시간이 다 되어가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좀 이따가 나타나길래 왜 이제 오냐고. 씻는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그땐 화가 나서 따지듯 말했습니다. 전화 놔두고 왔는데 저기 가서 쉬고 있었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그렇다 치고 그럼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미안, 폰 놔두고 와서 이러지 않나요? 끝까지 미안하단 소리를 안 해요. 폰 두고 왔다고 저보고 화 좀 내지 말랍니다. 그냥 어느 정도는 저도 포기했으니 그러려니 합니다. 남친은 그런 상황에 제가 사과하라고 하면 제가 숨막히게 한다고 오히려 화를 내요. 얼마 전에 남친 친구랑 셋이서 술을 마시다 기념일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딱히 날짜 정하고 사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귄 첫날을 둘이 그냥 처음 데이트한 날로 하기로 했어요. 100일, 200일, 300일 챙겨본 거 없고요. 내심 서운했지만 전 그땐 그걸 또 이해한답시고 직장인이기도 하고 하니 그래 1주년만 챙기자 싶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더군요. 옆에 그 친구만 없었으면 박차고 나왔을 겁니다. 서운하다고 얘긴 했죠. 한 번 더 생각해보니 그래 이런 기념일까지 챙기면 1년이 기념일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곧 결혼도 하고 하니 결혼 기념일 잘 챙겨보자 생각했죠. 제가 됐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문자 보냈더니 그냥 아주 홀가분해 하더라고요. 예전에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국내 여행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휴가라서 중국 여행 갔을 때는 정확하게 반반씩 계산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오빠가 기름값이랑 뭐랑 부담하면 제가 장보고 잡다한 거 내고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메일이 한 통 와 있더라고요. 문자도 아니고 열어보기 전까지 저는 뭐 편지? 요런 거 좀 기대했어요. 장보는 값이랑 뭐랑은 네가 보태라고 저보고 돈 내라고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데이트할 때 얻어먹기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남친이 한번 사면 제가 한번 사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나름 여행인데 내가 돈 안 내고 한 적도 없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좀 쪼잔해 보이기도 하고 저를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 화도 났어요. 그래서 어차피 말 안 해도 내가 내려고 했다고 좋은 마음으로 가는 여행인데 굳이 메일로까지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도리어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집에 갈 때나 출근할 때 저보고 기름값, 톨비 한번 내준 적 있냐고 하더라고요. 둘 다 사는 동네가 같아요. 회사도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그땐 제가 차가 없었고 남자친구는 기차도 안 타고 다니고 회사 통근버스도 절대로 안 탑니다. 혼자 가도 꼭 차를 끌고 가던 사람이었어요. 출근할 때 같이 가자고 해서 자연스럽게 퇴근도 같이 하게 됐죠. 같이 가자고 해서 갈 때 옆에 내가 탔을 뿐인데 기름값 보태준 적 있냐고 하니까 그때 정말 확 돌더군요. 올라오는 길에 제가 저녁도 커피도 다 사고 했는데 그런 건 기억 못 하나 봐요. 자기 유리한 대로 기억이 바뀌나 봐요. 한 번은 싸우고 폰을 끈다고 하고 전화를 끊길래 이야기 좀 하자고 제가 남친 집으로 갔더니 찾아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배를 10번은 눌렀던 것 같아요. 안에 있는데 끝까지 문 안 열어주고 전화도 안 꺼서 벨도 울리는데 안 받더군요. 그때 이 쪼잔하고 이기적인 놈 알아봤어야 하는데 뭐가 씌었는지.
그래도 둘이 좋으니까 싸우면서 조금씩 고쳐나가고 서로 조심해 나가자고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곧 결혼이니 예단 예물 문제로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리 민감한 문제니까 서로 기분 나쁘게 듣지 말자고 얘기했었고요. 현재 남친 상황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직장 생활 5년 차, 연봉 성과급이랑 다 하면 새해 전에 4,500 정도 되고요. 저 3년 차, 거의 4,000 정도입니다. 둘 다 차 있어요. 전 산지 4개월 정도 됐고요. 남친은 가진 돈에 가을까지 모으면 3,0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5년 차에 저 정도 연봉 받으면서 3,000. 적게 모으긴 한 거죠. 돈 막 잘 쓰고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연애할 때도 저한테 선물 사다 주고 이런 거 없어요. 입사하고부터 모두 주식에만 올인해서 한때 많이 벌었던 적도 있어요. 저 만나기 전에요. 올 초에 거의 자산의 80% 투자하던 주식이 상장이 폐지돼서 5천 정도 날렸습니다. 전화 와서 저한테 죽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없고 본인이 제일 속상할 것 같아서 괜찮다고 그 돈 없어도 괜찮다고 어차피 오빠 돈 아니었다고 잘 잘냈습니다. 솔직히 지금 결혼 준비하면서 돈 없으니 돈 날린 거 속상하기도 하지만 어차피 둘이 벌어서 못 버는 것도 아니고 2년만 고생하면 빚 갚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전 괜찮았습니다. 저는 곧 만기되는 적금 등 4천만 원 있고 펀드는 8, 900 정도 있습니다. 펀드는 10년짜리인데 깨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펀드는 그냥 결혼하고 같이 계속 넣는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무언가 하나 들어가야 하는 거고 지금 그냥 쓰는 것보다 같이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여튼 둘이 결혼 자금 합쳐도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선 집값이 매매도 전세도 비싸고 매물도 없고 해서 좀 더 싼 시골로 들어가야 할 형편입니다. 물론 그 동네도 회사 사람들 있긴 하지만 거기엔 저와 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 없어서 그렇게 멀리 가야 한다는 거 생각보다 정말 속상해요. 그래도 내색하면 싸움 나거나 서로 안 좋을까봐 거기 새 아파트라서 더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건 발단은 금요일 밤이었어요. 일할 것이 남아있어서 자료를 모으면서 슬쩍 결혼 자금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서로 집에 많이 도움받지 말고 반지 하나만 하고 빚 최대한 줄이고 시작하자고. 예물 예당 같은 거 최대한 하지 말고 아껴서 신혼집에 다 보태자고요. 같이 평생을 할 사람인데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친이 얘기하는 게 황당해요. 예전에 자기 집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결혼은 니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아무리 그래도 예단 챙길 건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서운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주위에 결혼한 친구들, 동료들한테 물어보니 기본적으로 여자 가방, 액세서리,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했나 봅니다. 저는 원래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이었습니다. 어쨌든 주위에서 그 소리 들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예물해줄 건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저는 당연히 많이 받을 생각 없었고요. 예단 예물 얘기하다가 오빠가 예단을 제가 700 보내면 350 주는 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왠지 좀 서운했어요. 그래서 결혼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반 돌려주는 데도 있다고 하길래 그런 시댁도 있다고 하니 그렇게 한다는데 어쩌겠어요. 뭐 꾸민비가 어쩌고 이러쿵저러쿵 해서 결혼 전에 괜히 밉보이고 십 가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그런가 보다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언니 결혼할 때는 형부 집에서 24평 아파트 사주셨고 언니가 예단 1,000 보내니까 다시 800만 원 주시고 꾸민비라고 또 다시 500 주시더라고요. 그걸 봐서 제가 좀 섭섭했나 봅니다. 어쨌든 저는 최대한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고 예물 줄이고 예단도 줄이자고 했습니다. 오빤 집 사오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희 집도 형편이 좋은 건 아닙니다. 무능력한 아빠 때문에 집에 돈 들어갈 일 많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집 땅이 있으셔서 그걸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고 얼마 전에 30년 살던 집이 재개발돼서 집값도 꽤 받았습니다. 물론 돈은 다 할머니가 가지고 계시지만 아빠가 장남이라 유산으로 물려받을 것도 좀 있고요. 언니 결혼할 때 집에서 형편이 안 돼서 제가 3천만 원 대출 내서 줬습니다. 시골에 땅이 있는데 팔려고 내놨는데 잘 안 팔려서 어쩔 수 없이 팔리면 대출 낸 거랑 저 결혼할 때 보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팔리네요. 그래도 그 땅이 8천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엄마 아빠가 결혼 자금도 좀 주시라고 하셨으니 정 안 팔리면 괜히 못 팔아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제 명의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집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남친한테도 말했어요.
근데 예비 시어머님이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주실 마음은 없고 예단에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예단은 남자가 보통 집해오고 그러면서 여자 집에서 하는 게 예단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남친은 집도 해오지 않는데 자기 식구들만 너무 생각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신혼여행비 아껴서 오빠 집에 좀 더 드리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물론 우리 집도 조금 드리자고요. 그건 자기 생각이 그렇단 거죠. 저희 집에선 바라지도 않아요. 정말 둘이 아껴서 결혼하기로 했고 대신 오빠가 신혼여행은 나 가고 싶은 곳 아무 곳이나 가자고 장소도 저보고 정하라고 결정되면 따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신행 경비를 아끼자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게다가 자기 집에 좀 더 주고 싶다니요. 참, 그 와중에 농담인지 진담인지 제 차를 팔라고 하더라고요. 2대 있을 필요가 있냐고. 자기 차 보험도 싸고 자동차세도 싸다고요. 제가 내 차 팔아서까지 결혼하면 솔직히 정말 서러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자긴 집에 못 해드린 게 마음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TV 바꿔야 되는데 이 소리도 예전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럼 결혼 전에 주말에 가서 TV 한 대 사드리라고 했습니다. 부모님 중국도 한번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러더군요. 이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 부모님 중국 가고 싶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요. 연세도 많으신데 해외여행 한번 못 가셨으니 저도 결혼하고 나서 오빠랑 같이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 한번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싹 달아나더라고요. 남자들 결혼한다 그러면 괜히 효자 된다더니 정말 실감했어요. 저도 올 초에 못난 아빠 만나서 평생 고생만 한 엄마와 둘이서 외국 여행 갔다 왔습니다. 결혼 전에 좋은 가방이나 진주 세트 해드리고 용돈도 좀 드릴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다 이해하려고 하는데 자기 집에 해주고 싶은 것들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신혼집 아파트 전세 내려면 대출도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물론 그 대출도 둘이 맞벌이라 반은 제가 갚는 게 되겠죠. 결혼 자금도 부족한 거 아닌가요? 제가 이해하려는 그 선보다 자기 집에 그것도 하필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 예물을 시댁에서 해주시는 건지 오빠가 해주는 건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시댁에서 해주시는 거면 예물을 해주시는 게 맞고 간접적으로 예단을 해야 되니까 안 그래도 예단이 예민하실 것 같아요. 오빠가 하는 거면 빚내서 하는 거고 결국 저도 같이 갚아야 하는데 제 빚내서 제 예물하는 거죠. 솔직히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고 예단도 예물을 다 하고 싶지 않았지만 예물은 해주지 않을게요. 그래도 예단은 그냥 그분이 해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예물을 부모님이 해주시는 건지 오빠가 해주는 건지 Turn up the bass!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왜 묻냐고 하길래 궁금한 걸 물어봤죠. 그러더니 너무 유치한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집에서 집 사주면 예단하고 아니면 우리 집을 남보드 선물 하나 안 하겠다는 거네. 그러더니 자기 형 누나들한테도 아무것도 안 받을 거고 아무것도 해주지 말자고 하더군요. 남인 양 성 긋고 살자고. 좀 어이가 없더군요. 참,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말이 아니지 않냐고. 처음부터 나는 집 사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그건 내가 알고 있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할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어요.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니, 결혼 자금 남들처럼만 돼도 제가 왜 선물을 안 합니까? 우리 집에서 땅 받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집에서 부모님 돈으로 예물하는 건 아까운 건지 그렇게 처음부터 돈으로 따지자 치면 우리 집에서 준 땅값이랑 제가 가진 돈이랑 오히려 제가 더 많이 해가는 거죠. 오빠가 더 해주는 거 없는 거고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러더니 집에서 제 예물 해주기로 하셨는데 네가 그러니까 받기 싫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안 내킨다고. 반지 하나씩만 하고 저희 집에 함도 안 한다고 서로 집에 말씀드리자 하더군요. 나중에 서로 못 받았다고 서운해하지 말자고요. 참, 그때부터 문자 안 했습니다. 그러다 밤에 문자 오더라고요. 저는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대뜸한다는 소리가 반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금반지로 하는 거 어떠냐고요. 이게 정말 돌았나 싶더라고요. 결혼이고 뭐고 파혼이다 싶어 네가 회사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회사를 같이 다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전화가 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고 소리부터 지르길래 너같이 쪼잔하고 개념 없고 이기적인 놈이랑 결혼 못하겠으니 파혼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더라고요. 다음날 회사에 휴가 내고 폰도 꺼버렸습니다. 웬일인가요? 그렇게 자존심 꼿꼿하게 세우던 인간이 정말 똥줄이 탔는지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말이에요. 그렇게 와서는 자기가 미안하답니다. 뭐가 미안하냐고 결혼 준비에 대한 생각은 내가 하자는 대로 바뀐 거냐 물었어요. 그건 아니랍니다. 뭐 하자는 건지 사태 파악 능력이 모자라나 봐요. 오빠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 이제서야 들었네. 근데 어쩌냐? 너무 늦었다. 나 한 번에 이러는 거 아니고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서 그러는 거니 파혼하자 했습니다. 며칠째 남친의 그 어머니의 폰에 불이 납니다. 회사에서도 없는 사람 취급해버렸죠. 불편하면 네가 회사 그만두라고 했어요. 그렇게 2주가 지나니 회사 그만둔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지르고 나니 속이 후련합니다. 왜 그동안 자각하지 못했을까요? 이제야 보이네요. 남자친구의 행동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저에게 이미 다 알려주고 있었다는 거요. 물론 잘해준 기억, 행복한 기억도 많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것보다 저에게 준 상처들이 너무 큽니다. 친구들도 회사에서도 제 결혼 소식 알지만 지금이라도 끝낼 수 있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런 사람이랑 그의 가족과 함께 사는 걸 상상하니 이거보다 더한 고구마가 없네요. 저 잘한 거죠? 잘했다고 응원받고 싶어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